안녕하세요. 수학노점에서 문제 푸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경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들 중에 주요 문제들을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줄짜리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보면 맨날 보던 틀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라 했을 때 저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냐면요. 쫙 전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답을 내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푸시는 데는 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많이 있죠. 자,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죠. 그럼 이거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에다 대고. 자, 저 3차 방정식 근이 저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쓰셔야 되냐면요. 이걸 쓰시는 겁니다. 저 3차 방정식은 얘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구하는 거 보이시죠? 4 더하기 알파, 4 더하기 베타, 4 더하기 감마를 구하라 했는데 주어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매우 닮아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x에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매우 닮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이너스 4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64 더하기 16 그 다음에 더하기 12 더하기 9는 자, 잘 보세요. 마이너스 4 빼기 알파, 마이너스 4 빼기 베타, 마이너스 4 빼기 감마가 되는 거죠. 이 식은 자, 부호들을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를 하나 빼놓고 4 더하기 알파, 4 더하기 베타, 4 더하기 감마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은 주어진 3차 방정식에 마이너스 4를 넣고 그 다음에 부호를 없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일단 이게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다음에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9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그래서 부호를 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플러스 27, 5번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없이 여러분이 막 계산으로만 푸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5x 더하기 3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했죠? 근데 알파 제곱분의 1과 베타 제곱분의 1이 근이 되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숨어있는 공식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편의상 그냥 숫자를 써서 자, 저 식으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은 0. 얘의 근이 알파, 베타라 할게요. 그러면은요,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누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x의 루트를 씌워버리면 됩니다. 즉 x 빼기 5루트 x 더하기 3은 0 이런 방정식이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갖게 돼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는 말은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3은 무조건 0이 나온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다 알파 제곱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이 방정식에 알파 제곱을 한번 넣어보세요. 알파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알파 나오겠죠? 더하기 3은 0 나오겠죠? 자, 그러니 이런 식의 조작만으로도 쉽게 방정식을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좀 들자면, 자,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호만 바꾸시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x를 넣고 제곱하면 그냥 그대로.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더하기 5x 더하기 3은 0이 될 겁니다. 이 방정식이 바로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주 간단하죠. 얘의 근이 알파라고 했다는 얘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3이 0이란 얘기잖아요. 거꾸로 이 방정식에다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이 식이 나와버리죠. 즉 오른식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다르게 번역하면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제가 만들어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x 대신에 x분의 1 넣으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x제곱분의 1 빼기 x분의 5 더하기 3은 0 또는 양변에 x제곱을 곱해서 3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0 이 방정식이야말로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갖게 마련인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를 근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는 얘기는 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3이 0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조작하게 되면 여기다 알파분의 1을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 이 식에다 알파분의 1 한번 넣어보세요. 알파 제곱분의 3 빼기 알파분의 5 더하기 1은 0이 되죠? 요거 양변에 알파 제곱 곱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 빼기 5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 얘기가 뭔가요? 이 방정식은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어떤 방정식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간다? 그럴 때 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가져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게 해라? 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게 해라? 이런 놈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다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러면 알파 제곱분의 1, 베타 제곱분의 1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요? 아주 간단하죠. x 대신에 루트 x분의 1을 넣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x분의 1 마이너스 루트 x분의 5 더하기 3은 0. 이 방정식은 반드시 알파 제곱분의 1, 베타 제곱분의 1을 근으로 가질 겁니다. 요렇게 보면 좀 그렇죠. 따라서 일단 양변에 x를 곱해봅시다. 1 빼기 5 루트 x 더하기 3x는 0. 자, 역시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게요. 얘를 중간항을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3x 더하기 1은 5 루트 x니까 제곱하면은 9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25x. 다시 돌려줄까요? 9x 제곱 마이너스 19x 더하기 1은 0. 이 방정식이 바로 목표하는 이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a는 9, b는 마이너스 19라는 걸 그냥 금방 봐도 알 수 있게 되겠죠? 답은 2a 더하기 b니까 18 빼기 19. 답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답은 2번. 요 문제는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제가 좀 요령을 부려서 간단하게 답을 낼 테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우선 1번식, 1번식은 합차는 제곱차입니다. 일단 저거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좀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구하는 게 xy죠. 제가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좀 예쁘게 잘 빨리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얘는 x 더하기 y를 구하는 2차 방정식입니다. x 더하기 y를 라지 x로 치환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가 쉽게 나오죠. x는 마이너스 5거나 x는 2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양수 xy라고 했으니 라지 x, 즉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일 리가 없고 당연히 2입니다. x 더하기 y가 2입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윗식에서 가식에서 x 더하기 y가 2니까 x 빼기 y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 풀었습니다. x, y 연립하면 다 나오는 거죠. 아마 그렇게 푸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풀지 않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린 공식, 전 자주 쓰는 공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x 빼기 y의 제곱은 4xy다. 이 공식 혹시 기억나세요? 은근히 자주 쓰여요. 이게 안 보여서 문제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얘가 2예요. 얘는 2분의 1이에요. 그럼 4 빼기 4분의 1 한 게 그게 뭐냐면 바로 4xy입니다. xy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4분의 15가 4xy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구하는 식은 양변에 20을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4xy에 20을 곱하시면 답이니까 자, 4분의 15에 20을 곱해서 약분하면 5가 되니까 5 곱하기 15. 따라서 답은 75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앞에서 그 경복 요거 문제를 기억하실까요? 제가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라고 하면서 막 거창하게 피보나치 수열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얘가 바로 걔입니다. 얘 자주 나와요. 자, 보세요.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이 나왔죠? 그럼 이거 다 그냥 차수 줄이기입니다. 이거 5승하고 4승만 줄이면 되는 거죠? 그냥 귀찮으니까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x제곱은 x 더하기 1이죠? 이게 첫째 피보나치 항, 이게 두 번째 피보나치 수열항이죠? 그 다음에 3승은 요거 더해서 2x 더하기 요거 그대로 써서 1. 다음에 x 4승은 이게 더하면 3x 더하기 요거 그대로 써서 2. x 5승은 요거 더하면 5x 더하기 요거 그대로 써서 3.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끝났습니다. 자, x 5승이라고 돼 있죠? 그럼 5ax 더하기 3a 더하기 bx 4승인가요? bx 4승이니까 요걸 계산하시면 3bx 더하기 2b.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네요. 자, 얘로 나누어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나머지인데 그게 0이 되는 겁니다. 즉 5a 더하기 3b가 0이고요. 3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냥 빼버릴게요. 2a 더하기 b는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배 할게요. 2배해서 다시 빼버립시다. 그럼 a는 3이 되는군요.
A가 3이고요. 그 다음에 A 3이니까 15 더하기 3B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A는 3,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F0이 3이라고 했고, 3차식이라고 했고 하니까 이 식에다가 fx가 3차식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ax 3승,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3이라고 정리해서 좌변에 대입을 하면서 이 식을 항등식으로 풀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아마 계산은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식이 쓰여진 특성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풀어볼게요. 자, 식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fx 더하기 1과 fx가 줘졌죠.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뭐냐면요.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즉,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1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F1이 얼마냐, F2가 얼마냐잖아요. 근데 F0을 줬어요. 그러면은요, 자, 제가 주어진 식에다가 한번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F1 빼기 F0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F0이 3이니까 F1은 3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F1은 3이에요. 두 번째. 이제 x에다 다시 주어진 식에다 다시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f2를 구할 수 있게 돼요. f2 빼기 f1은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다만 f1이 3이니까 f2가 4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fx를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즉 px 더하기 q라고 쓴다면 이 1차식을 구하는 건데 그게요. 자, 보세요. 1 집어넣어 3 나오고 2 집어넣어 4 나왔으니까 자, x 더하기 2였겠네요. 그래야지 1 집어넣어서 3 나오고 2 집어넣어 4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얘라고 찍어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px 더하기 q를 구하는 건데 요걸 그냥 fx라 볼까요? 어차피 뭐 여긴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를 fx라고 믿어볼게요. 그런데 이 fx는 f1이 3이어야 되고 즉 p 더하기 q가 3이어야 되고 f2는 4여야 됩니다. 이 p 더하기 q는 4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수학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함수 fx, 1차 함수 fx는 f1은 3과 f2는 4에 의해서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요걸 만족하는 놈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F1은 3이 되고 F2가 4가 되는 놈을 우리가 하나 찍어낼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차에 놨으니까 X 더하기 2로 충분하겠네요. 왜 1 넣어서 3 나오고 2 넣어서 4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열심히 신중하게 막 잘 푸실 필요 없습니다. 이 족 F1은 3이다와 F2는 4이다에 의해서 딱 하나로 결정될 테니까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놈이 하나 있다면 그 놈이 답인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게 서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는 거는 사실은 위험 부담이 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보통 인정받기 힘들죠.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따라서 정확한 풀이로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3이라 했으니까 P 더하기 Q는 3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P 더하기 Q는 4가 되는 거니까 두 개 빼면 P는 1이 되는 거고 Q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나머지는 px 더하기 q니까 x 더하기 2가 확실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답을 쓰실 땐 이 방식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경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한 몇 문제를 다뤄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고 진짜 뭐 어렵게 풀면 한없이 어렵게도 풀고 쉽게 풀면 진짜 암산도 되고 뭐 그래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보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으시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